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5단원의 두 번째 부분, 설득하는 글쓰기 부분이고요. 거기 학습 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된 글에서 주제, 그리고 독자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 들어서 설득하는 글쓰기 방법까지 더불어서 자신의 글이 독자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 배우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되게 짧은 단원이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좀 이론들,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소단원 열기 부분 보시면 자, 다음은 두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쓴 건의문이야. 건의문 알죠? 건의문이라는 건 간단히 정리, 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개선하거나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글. 이게 개념이에요. 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개선하거나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글. 됐죠? 그래서 이런 건의문의 목적은요. 목적까지 써주세요. 건의문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씀. 됐죠? 자, 상대방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쓰는 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건의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이 두 개를 읽어본 다음 읽었죠? 거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냐 이유를 들어서 정리하는 거. 거기다가 간단히 정리. 둘 중에 어느 건 것 같아? 그치? 오른쪽이죠? 딱 봐도 얘가 뭔가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 그치? 거기가 먼저 정리를 하세요. 오른쪽 건의문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 오른쪽 건의문에서는 쉼터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쉼터를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오른쪽 건의문은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실을 이용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학생들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좋다라는 근거가 보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써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뒷장 넘어가셔서 제시되어 있는 글을 한번 봅시다. 자, 한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쓴 글. 보통 우리가 왜 장문, 우리 왜 모의고사 보면 장문 문제 있잖아요. 계획과 그에 따라 쓴 글 비교해서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읽자라고 되어 있죠. 자,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이고요. 됐어요? 그 아래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남아있네. 자, 봅시다. 다리는 별로네. 자, 거기 봐봐. 자,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뭐냐? 라는 것에 대한, 보이죠? 손수건을 사용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 이 중요한 거 있죠? 설득. 그러니까 뭐예요? 글의 종류는 논설문. 목적, 설득 동그라미 쳐두시고, 글의 종류, 논설문. 그 다음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라고 했더니 거기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요게 주제. 자, 그 다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손수건을 쓴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 학교 학생들 여기 체크하시고 얘네가 예상 독자지. 예상 독자 썼는가? 그리고 글을 써서 그 다음 학교 누리집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정리, 글을 실을 매체, 글을 실을 매체. 됐어요?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을 담을까라고 되어 있어. 설득력을 높이려면 그 다음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손수건 사용에 관심을 둔 계기, 휴지와 손 건조기 사용의 문제점 등을 얘기할 거야. 자, 거기 묶어서 예상 독자와 주제를 고려. 예상 독자와 주제를 고려해서 글의 내용을 정함. 정리됐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자, 글쓴이가, 그 정리. 글쓴이가 고려한
쓰기 맥락.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데,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손수건을 사용하자고 설득할 거야.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 그치, 주제. 그 다음에 주제는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였고, 그 다음 세 번째, 매체. 매체는 학교놀이집 게시판. 그치? 네 번째, 예상 독자.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친구들, 학생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글의 내용.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글의 내용은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면 손수건 사용에 관심 갖게 된 계기나 휴지, 일단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할 때 발생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룰 거야 라고 얘기했어. 이런 거를 쓰기 맥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쓴이가 고려한 쓰기 맥락, 거기 정리해 두세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다 간단하게 제재 개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갈래는 그치 논설문이죠. 두 번째 성격 설득적이고 논리적. 그 다음 세 번째 제재 주제가 되는 소재라고 했어요. 중심 소재. 중심 소재는 뭐야? 그치 손수건 사용이죠. 손수건 사용. 그 다음 주제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주제 손수건 사용 생활화하자. 그 다음 특징 두 가지 쓸게요. 1번, 2번. 일단 첫 번째. 글쓴이가 글을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과 글을 쓰면서 사고한 내용을 글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게 특징 1. 이슈. 그 다음 특징 2. 됐죠? 통계자료, 실태조사, 실태조사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활용했다. 그리고 글의 전체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통 논설문에서의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그것만 정리할까요? 서론에서는 보통 문제 제기하죠. 주장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고, 본론에서 근거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부분. 근거 제시, 그 다음 주장 전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결론에서는 그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고 그리고 전망을 제시하는 앞으로의 전망 제시하는 이런 내용이 보통 들어가죠. 서론, 본론, 결론 구성상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정리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첫 번째 왜 안 가? 있다. 자, 거기 얼마 전 여기서부터 서론 시작. 여기서부터 서론 시작합니다. 얼마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휴지로 물기를 닦다가 휴지 보관함 위에 붙어있는 공익 광고를 보았다. 거기에 쓰인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고 순간 뜨끔했다. 휴지를 마구 쓰는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한테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같았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글 시작. 여기 보이죠? 내 경험 갖고 자연스럽게 시작해야지 라고 돼 있어.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글을 시작하고 하나 더 공익광고의 문구를 인용하여 사실감을 높임. 공익광고의 문구 인용하여 사실감 높임. 두 가지 썼죠? 평소에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다음 아무 생각 없이 휴지나 손 건조기를 써왔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손에 물기를 닦을 때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 과연 괜찮을까? 이게 문제제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휴지나 손 건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많은 사람이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손 건조기를 대체할 방법, 다른 걸로
이제 대신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 자, 나는 하고 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손수건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요게 주제죠, 주제. 손수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에 정리합니다. 서론 문장 정리. 휴지나 손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휴지나 손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손수건 사용을 제한함. 됐죠? 자, 첫째 여기서부터 본론 본론 첫 번째.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자니까 얘네가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한 통계 자료를 제시할까라고 하자 했죠. 그래요. 첫째,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요게 근거 1, 자원 절약. 됐죠? 근거 1, 자원 절약. 우리 학교 새학급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얘 뭐야? 그치? 근거 자료죠. 근거 자료 첫 번째. 근거 자료 첫 번째 하고 땡땡 뭐라고 써?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근거 자료 1.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횟수가 하루에 평균 4.5회? 그리고 한 번 손을 씻고 나서 사용한 휴지의 양은 평균 2.3장. 맞지? 한 사람이 손을 씻고 나서 사용하는 휴지의 양이 하루에 10.35장. 여기 어디 갔어?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거 10.35. 요거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준 거지. 거기다 쓰세요. 하루에 손을 닦는 데 쓰는 휴지의 양을 하루에 손을 닦는데 쓰는 휴지의 양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줌. 하루에 손을 닦는 데 쓰는 휴지의 양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줌. 전교생이 1,100명이므로 매우 많은 양의 휴지가 우리 학교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다.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생각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로 엄청난 양의 나무가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 건조기 사용에도 자원이 소비된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 1,484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거 근거 자료 2죠. 근거 자료 2 땡땡 하고 쓰세요. 시민단체가 실시한 손 건조기에 대한 실태자료. 근거 자료 2 시민단체가 실시한 손 건조기에 대한 실태자료. 손 건조기들의 평균 소비 전력이 538W야. 조사한 손 건조기들 가운데는 소비 전력이 최대 2000W 이상인 제품들도 있고요. 자, 거기 16, 19제곱미터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드는 냉방기의 소비 전력이 보통 600, 700W인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손 건조기의 소비 전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묶어서 손 건조기의 소비 전력을 냉방기의 소비 전력과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써. 손 건조기의 소비 전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함. 됐죠? 자, 만일 휴지와 손 건조기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자원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본론 첫 번째. 뭐라고 써야 돼요?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마지막 말풍선, 설득력 높이려면 근거가 충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근거 써야지 한 거예요. 그 다음 짜잔. 자, 둘째 하면서 이제 본론 2로 들어갑니다. 엄청 느리게 넘어가시는군요. 자, 둘째. 여기서부터 본론 2. 됐죠? 손수건을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요게 근거 두 번째. 땡땡 건강 도움. 알죠?
최근 대학병원 4곳의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요건 뭐야? 그치? 근거, 자료, 첫 번째. 땡땡 뭐? 그치? 뉴스, 보도, 자료, 내용. 됐죠? 자, 형광증백제는 오랫동안 몸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일부 학자들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폐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 휴지 가운데 이처럼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있대. 휴지뿐만 아니라 손건조기 사용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대요. 손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세균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영국 리즈 대학의 마크 윌쿡스 교수 아저씨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 나름 전문가인 거지, 그치? 자, 묶어서 요게 근거 자료 2 짠짠 뭐? 그치? 전문가의 의견, 연구 결과 전문가의 연구 결과 인용 여기 요거로 활용해야지 라고 했어요. 전문가의 연구 결과 인용 손 건조기를 사용할 때 손에 있는 세균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주변에 그대로 머무른대요. 즉, 손 건조기를 사용하면 자신이 손에 묻은 세균을 퍼뜨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퍼뜨린 세균이 자신의 손에 묻을 수도 있다는 거지. 허허. 아, 진짜. 아, 이러면 어떻겠어. 거기다 쓰세요. 뉴스 보도와 연구 결과를 통해 휴지와 손 건조기의 해로움 제시. 뉴스 보도와 연구 결과를 통해 휴지와 손 건조기의 해로움 제시. 자, 그래서 얘를 안 쓰고 손수건을 쓰면 우리 몸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짜잔. 자, 여기까지 본론 2겠죠? 정리합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손수건을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자, 그리고 짜잔. 여기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정리한 건 그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해야지. 그 다음에 글 전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실 아니거나 과장된 건 없는지 점검하는 것까지. 자, 어떻게 썼나 봅시다.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돼. 요게 그치 내용을 요약하고 앤드 강조. 됐죠? 물론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던 지금까지의 습관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아. 그러나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예요? 속담 인용한 거죠? 여기다가 속담 인용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속담 인용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라는 속담도 있지 않아?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지. 그러면서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친구에게 손수건 선물하기 등 이런 게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야. 요게 그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인 거지. 그치 여기 연결 그거다 쓰세요. 생활 속 실천 방안 제시. 생활 속 실천 방안 제시. 자,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도 이바지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 정리합니다. 지구 환경을 되살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손수건 사용을 실천하자고 주장함. 지구 환경을 되살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손수건 사용을 실천하자고 주장함. 다 있죠? 거기 우리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 아래다가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이 글에 글 쓰니까 사용한 표현 전략. 표현 전략. 3개로 나눠서 쓸 건데, 첫 번째. 맨 처음에 경험 얘기하고 공익광고 문구 인용한 부분 있죠. 그거 첫 번째. 자, 거기다 써요. 자신의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고 공익광고 문구를 인용함.
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고 공익광고 문구를 인용함. 이것의 효과는 문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글의 사실감을 높임.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그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 과연 괜찮을까?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속담이 있지 않은가? 이런 표현이잖아. 의문문 형식, 그치? 의문문 형식을 활용한 것. 의문문 형식을 사용함 하고 이것의 효과는 마찬가지로 효과. 의미를 강조하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함.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야. 여기 집중 이렇게 되는 거지. 의미를 강조하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관용적 표현 사용했죠. 어디? 관용적 표현이 뭐야? 속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속담 같은 관용적 표현 사용. 이런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효과는 뭐라고 써야 돼?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줌.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줌. 했어요? 거기까지 내용은 상당히 짧죠? 자, 이제 학습활동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래요. 순서대로 쭉 써주면 되지 뭐.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주장 뭐였음? 쉽잖아.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됐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다음 둘째 뭐였지? 둘째 하고 쓰세요. 둘째, 손수건을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손수건을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에 대한 근거 1, 2,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근거 1은 나와 있고요. 그치? 근거 두 번째 게 빠졌네요. 첫 번째 근거부터 정리합시다. 손수건을 사용하면 휴지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나무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다시, 손수건을 사용하면 휴지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나무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손수건을 사용하면 손 건조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요 이제 두 가지 정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첫 번째 근거. 손수건 사용하면 해로운 화학물질을 피한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씁니다. 손 건조기는 손에 묻은 세균을 퍼뜨려. 손 건조기는 손에 묻은 세균을 퍼뜨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셨죠? 그 다음 이제 목표 학습. 우리 앞에서 쓰기 맥락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그것과 근거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구성 요소별로 정리하래요. 자, 글의 목적 빠져있죠. 정리합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고자 함. 설득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고자 함. 예상 독자 있고요. 주제 앞에서 썼었잖아. 다시 써.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 사회문화적 상황. 첫 번째 나왔네. 요즘 사람 대부분이 손수건 사용하지 않더라. 두 번째. 여기 휴지와 손 건조기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되죠? 매체 어디라 그랬지? 그치? 학교 누리집 게시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자, 1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해 보는 건데요. 거기 옆에 질문들이 있어 보이죠? 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냐?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더냐?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됐냐? 사회문화적 상황, 공동체 가치에 비춰서 볼 때 적절하냐? 자, 요런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래서 요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글의 목적과
그래서 글의 목적과 주제 측면에서 주제 측면 땡땡 합시다. 글의 목적과 주제 측면. 글에 제시된 여러 자료들은 하고 거기 가로하고 쓰세요. 통계 수치, 실태조사 결과, 뉴스 보도, 전문가의 연구 결과 등. 통계 수치, 실태조사 결과, 뉴스 보도, 전문가 연구 결과 등. 요게 이 글에 제시된 여러 자료지, 그치? 자, 이렇게 글에 제시된 여러 자료들은 그 다음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손 건조기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 뭐였죠? 두 가지 있었죠. 자원 낭비와 건강상의 문제. 자, 이런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은 글의 주제와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에 적절한 근거이다. 잘 썼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예상 독자 측면에서. 예상 독자 측면. 자, 정리할게요.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여기도 오케이. 세 번째.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자, 그 옆에다 정리. 손수건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휴지나 손 건조기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는 근거이고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에 공동체의 가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오케이, 잘 썼어. 됐죠? 자, 세 번째. 다음과 같이 주제 그리고 예상 독자가 달라진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달라졌을 때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자. 그 다음 예상 독자 달라질 때 초딩. 자, 그럼 첫 번째. 주제가 달라질 때부터 먼저 쓸까요? 종이컵, 나무젓가락,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실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전문가의 견해 등등 이런 걸 갖다 써야지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상 독자가 달라질 때 초등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공감할 수 있는 손수건 사용의 장점 제시 뭐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활동을 고치기 전과 고친 후 나와 있어요. 이 글쓴이가 글 쓰면서 고친 부분이래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자, 왜 이렇게 고쳤을까? 짜잔. 읽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면 고치기 전에는 그쵸, 사실만, 얘 같은 경우는 사실만 제시했어요. 사실만 제시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오버했지. 그래서 여기는 과장된 표현을 썼어요. 과장된 표현 사용. 그래서 첫 번째 거기다 씁니다. 고치기 전에는 사실만 제시되어 있지만 고친 후에는 사실을 얻게 된 출처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권리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글을 고쳤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고치기 전에는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과장된 표현이다. 과장된 표현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독자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고쳤을 것이다. 요게 두 번째.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랑 연결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만화가 하나 나와 있네요. 다의 가나다 나와 있죠. 이 사례를 통해서 쓰기 활동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유사한 경험은 생각해보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 그치? 거기 쓰기 활동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정리를 해놔야겠죠. 거기 나, 다 보세요. 그리고 거기 옆에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리할게요. 쓰기 활동은 가치 있는 정보를 알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반면에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등 쓰기 활동의 파급력이 매우 커졌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경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날 인터넷 매체,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얘기, 인터넷 특성이랑 같이 나와 있슈. 요걸 바탕으로 봤을 때 유의점 여기 간단히 정리합니다. 쓰기 활동, 특히 인터넷상의 쓰기 활동은 그 내용이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어 파급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글을 쓸 때에는 내용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점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 됐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세 가지만 쓸게요.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여기다 씁니다. 정직하고 신중하게 쓰기 하고 땡땡. 정직하고 신중하게 쓰기 땡땡. 옆에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는다.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는다. 이치에 맞고 믿을 만한 내용인지 점검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저작권 존중하기 땡땡. 저작권 존중하기 옆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글이나 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됐죠? 세 번째, 언어 예절 지키기 땡땡. 언어 예절 지키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가고, 이게 표준어예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한다. 쓰셨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좀만 참아. 자, 그 다음 3번은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주장 세워보고 설득하는 글을 써봐 라는 내용이니까 뭐 수행으로 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봐야 될 건 그 아래 두기. 설득하는 글에 대한 얘기죠.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전달. 중요한 건 이거죠.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
그래서 주장이 분명해야 되고 뒷받침하는 근거는 타당해야 되고 논설문, 건의문, 광고문, 연설문, 신문사설 등등등 이런 아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설득하는 글이다. 그 다음 그 옆에 쓰기 맥락 고려해보고 역시나 근거에서 개요 작성하고 글 쓰는 것까지가 쭉 나와 있으니 이거는 학교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짝이랑 같이 해야 될 거. 서로의 글 평가하는 것도요. 딴 건 됐고요. 그 평가 요소들을 좀 봐두시고요. 거기 소단원을 맞히며 있죠. 소단원을 맞히며 부분에서 요거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은데 볼까요? 일단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 요거 쓰는 거랑 평소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썼는지 성찰해보고 고칠 점이라고 했는데 책임감 있게 글 쓰는 방법을 쓰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설득하는 글 쓸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 4가지 쓸게요. 첫 번째 예상 독자의 특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쓰기 맥락 고려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세 번째, 근거는 정확하고 풍부해야 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요 정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거 책임감 있게 쓰는 태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자료 조사할 때 인터넷 검색해서 인용한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면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인지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장 넘어가시면 공익광고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요. 거기 공익광고에 대한 도움말 거기를 잠깐 보세요. 공익광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상업광고랑 목적에 있어서 다르죠. 사회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을 재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공익광고는 사회현상, 시대상을 반영해서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옆에 공익광고 만들어질 때 이렇게 활용해서 해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익광고도 역시나 거기 보이죠. 주제나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중심 문구 만들 때 주장이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근거를 반드시 담아야 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는 표현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당연히 이미지와 문구가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게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건 참고 삼아 그냥 읽어만 보시고 그리고 공익광고 기준, 평가 기준 이런 게 있다. 잘 읽어보시고요. 그 옆에 우리 단원의 마무리 이걸로 정리하면서 요 단원, 5단원 이제 끝내버립시다. 짜잔 보이죠? 처음에 배웠던 거 매체 자료 바로 읽기에서 요런 거를 매체라고 한다. 매체. 그다음 전달 수단. 그리고 매체 자료를 읽을 때, 그치? 매체 자료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 그리고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면 신문기사는 요렇게, 광고는 요렇게 구성된다는 점. 읽을 때 당연히 독자는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관점으로 파악해야 되고,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에 어떤 의도, 그치? 편견,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지 평가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설득하는 글쓰기 설득 보이죠? 설득이란 주장을 전달해서 생각이나 행동 변화 이걸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 독자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뭐를 그치 주장을 분명하게 세우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게 주제, 독자에 따라 근거가 달라지고요. 공부한 게 좋고요.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 사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갖다 쓰는 게 좋다. 짜임새 있게 조직하고 쓰기 맥락 요걸 고려해라.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태도는 아까 간단히 정리했죠.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글 자료 인용할 때 어떡하라? 맨날 나오는 얘기지 뭐. 출처 분명히 밝히시고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되냐? 글이 독자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써야 함. 이 얘기예요. 정리되셨죠? 5단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6단원 할 건데 6단원은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나와요.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5단원은 여기서 끝. 고생하셨습니다.